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폐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질환, 한때는 발견되면 예후가 정말 안 좋다고 알려졌었는데요. 맞아요, 그랬었죠. 이제는 상황이 꽤 달라졌다고 해요. 오늘 분석 목표는 이 폐고혈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서 여러분의 반려동물 건강 관리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중요한 주제죠. 핵심은 그거죠. 폐고혈압이라는 게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 그 폐동맥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폐로 가는 혈관에 압력이 너무 세게 걸리는 상태예요. 아하. 진단 기준 같은 걸 보면요. 심장 초음파로 특정 판막, 그 삼천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피가 거꾸로 얼마나 세게 역류하는지 그 속도를 재거든요. 네네. 이 속도가 초당 3m 이상 나오면 폐동맥 압력이 높구나. 이렇게 강하게 의심하는 거죠. 속도로 압력을 가늠한다니, 신기하네요. 네. 아니면 또 안정 시에 폐동맥 평균 압력이 25mm/Hg 이상일 때도 진단 기준으로 삼고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원인을 잘 몰랐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좀 밝혀졌나요? 네. 이제는 원인이 훨씬 다양하게 알려졌어요. 그 원인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미국 수의내과학회 ACVIM 같은 전문가 그룹에서 원인에 따라 이렇게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는데요. 네. 중요한 건 원인에 따라서 치료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치료법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령견에게 흔한 그 심장 판막 질환 있잖아요. 이천판 폐쇄부전증, MMVD라고 부르는 왼쪽 심장 판막에 잘 안 다치는 병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폐고혈압이 생겼다면 그 심장병 자체를 관리하는 게 우선인 거죠. 아하. 만약에 기관 허탈 같은 폐질환이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치료에 집중해야 하고요. 심장 사상충이나 쿠싱 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쿠싱도요. 네. 결국 원인을 알아야 이 아이한테는 이런 치료가 필요하구나 하고 맞춤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냥 혈압만 낮추는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정말 원인 파악이 핵심이네요.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떤 증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초기엔 그냥 나이 탓인가 하기 쉽다고 하셨죠. 맞아요. 이게 초기에는요, 그냥 기침 좀 하고 산책할 때 좀 힘들어하고 숨쉬기 좀 불편해 보이고 이 정도라서요. 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병인가 하고 넘어가기 진짜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운동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진다거나 실신이죠. 아니면 잇몸이나 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이건 진짜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청색증이요? 어휴. 특히 진짜 중요한 게 편안하게 쉴 때나 잘 때 숨 쉬는 횟수요. 안정시 호흡수 SRR이라고 부르는데 SRR? 네, 이걸 재봤는데 분당 30회가 넘어간다. 이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분당 30회요? 와,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병이 더 진행되면 배에 물이 차서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는 복수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복수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진단을 어떻게 내리나요? 심장 초음파가 제일 결정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가 진단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증상만으로는 어렵군요. 네, 증상만으로는 애매하니까요. 초음파로 아까 말씀드린 그 삼천판 역류 속도 이걸 재서 폐동맥 압력을 추정하고요. 네네. 또 심장의 오른쪽 부분 우심실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압력 때문에 두꺼워지거나 커지진 않았는지 그 구조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직접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저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심장 문제, 아까 말한 MMVD 같은 게 있는지도 찾아내고요. 그래서 좋은 장비랑 숙련된 영상 전문가가 정말 중요해요. 네, 장비와 전문가. 물론 흉부 엑스레이나 심전도, ECG 검사도 심장 크기나 폐 상태, 부정맥 같은 걸 보는데 보조적으로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 치료 얘기를 해볼까요? 와, 10년 사이에 예후가 3배 이상 좋아졌다는 거.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네, 정말 극적인 변화죠. 과거에는 평균 생존 기간이 한 3년. 채 안 됐다고 봤는데 3년이요? 네, 근데 이제는 여러 약물을 같이 쓰는 그 적극적인 병용요법 덕분에 7년 이상, 어떨 땐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생존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요. 와, 7년 이상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치료 목표가 완치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폐동맥 압력을 좀 낮추고 기저질환 관리하고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춰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거.
약간 만성질환 관리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아, 만성질환 관리. 어떤 약물들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주로 폐로 가는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약물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그 실데나필 같은 PDE5 억제제 계열 약물이 있어요. 아, 실데나필이요? 네, 그 약물들이 폐혈관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원리거든요. 또 다른 방식의 약물, 엔도텔린 소용체, 기량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근데 핵심은 요즘은 진단 초기부터 이 약물들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 같이 쓰는 거. 이 병용요법이 이제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여러 약을 같이 쓰는군요. 네, 이게 생존율 향상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약물 말고 집에서 좀 신경 써야 할 관리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필요하면 산소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폐렴 같은 감염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감염주의. 네, 운동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정기검진은 말할 것도 없이 필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집에서 매일 아이가 편안하게 잘 때 그 호흡수, SRR을 세서 기록해두는 거예요. 이게 상태 변화를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아, 집에서 호흡수 재는 거요? 네. 아, 그리고 겨울철 산책 나갈 때 갑자기 너무 추운데 확 나간다거나 하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혈관에 무리 걸을 수 있거든요. 아, 온도 변화도 중요하군요. 정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네요. 오늘 개폐고혈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개폐고혈압, 이게 여전히 심각한 병인 건 맞지만요. 조기 진단하고 또 발전된 약물 치료, 특히 여러 약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 덕분에 이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 네,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네, 정말 다행이고 중요한 변화네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앞으로 반려동물 건강을 위해 뭘 좀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관심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의 아주 사소한 변화, 특히 숨 쉬는 거나 활동량이 달라지는 걸 그냥 넘기지 마시라는 거. 네,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말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꼭 심장 초음파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조기 진단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진단이 내려지면 꾸준히 약 잘 챙겨 먹이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고 그리고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호흡수 체크 이런 세심한 모니터링이 장기적인 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네, 꾸준함과 세심함. 맞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폐고혈압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다음 정기검진 때 혹시 우리 아이가 지금 앓고 있는 다른 건강 문제들, 예를 들면 만성 기침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쩌면 장기적으로 폐고혈압 발생 위험이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수의사 선생님과 한번 좀 얘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그런 잠재적인 연결고리를 미리 좀 인지하고 있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